네,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요새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세 자릿수에서 다시 90명대, 80명대, 70명대 이렇게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147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대구가 69명, 경북이 40명, 147명 중에서 109명인가요? 109명이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다시 확진이 됐는데 여기도 집단 감염 사례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또 여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 비율이 대구 경북에서 많은 상황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는 이제 현재 현황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네. 전파 상황이 되겠고, 예. 거기에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3월 첫째 주 내지 둘째 주 그때 이제 전파가 있었던 상황들이 지금 확진자 통계로 나오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 총력전을 기울였는데 그때 성적표 치고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성적표를 보면은 약간 저희가 좀 예상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요양병원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나올 거라는 예. 미리 예상했던 부분에서 약간 뭔가 아는 문제를 틀렸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전수조사를 조금 물론 이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87%로 지금 제한된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계시긴 하신데요. 네.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발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특히 이제 또 좀 의료진 중에서 증상이 있었는데 네. 또 좀 무리해서 이제 좀 계속 환자를 좀 돌보셨던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좀 증상이 있으면 이제 출근이나 학교를 나오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시면 환자를 좀 돌보는 걸 자제하셨어야 했는데 이제 그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같은 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양시설 거기 일손이 관리하시는 많이-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손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의 증상이 있을 때 그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같은 게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이게 조금 생각이 되고,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데도 있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시설이나 운영이나 재정 현황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감염 관리라든가 인력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요양병원 조심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좀 우리가 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염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걸 좀 지원해 준다든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리스트대로 잘 수행하면은 조금 수가를 더 준다든지 감염 관리료라든지, 그래서 조금 뭔가 지원도 해주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해주는 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언제든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계속 정기적인 이러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단 시설, PC방이라든지 구로 콜센터.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위험하다. 이렇게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구로 콜센터 같은 데 또 미리 생각을 못 했다든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알면서도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확진자 수가 늘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아직 발생이 안 됐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사를 안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염을 놓치는 건 아닌가. 네. 예를 들면 이제 부산의 어떤 콜라텍 같은 사건 같은 예.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감염자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제 부산 지역의 신규 발생자가 0명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집단적으로 모였던 어떤 그런 분들이 추가적인 전파 없이 저절로 좋아지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못 찾아내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일단은 만약에 전자라면 좀 다행인데 후자인 경우에 조금 보다 좀 적극적인 발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이번에 또 이 146명
통계에는 그 네. 어떤 해외 유입 사건 이런 것도 한 6건 정도 신규 발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통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저희가 질문할 거를 쭉 일단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번째로 코로나19 소아 환자에 대한 자연 치유가 됐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와서 소아와 또 성인의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소아는 그 우리나라 소아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11세 여아고요. 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번 달 18일에 32번째 확진자로 된 거고 2009년생 우리 나이로는 12살, 뭐 11살 이 정도 되는 네. 그 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번 환자로부터 이제 어머니와 20번 환자와 이제 같이 감염이 예, 됐는데요. 어머니 뭐 삼촌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확진자였고요.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정확하면 이제 약간 자가격리를 약간 위반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감염된 첫 번째 사례인데 다행히 잘 완치가 됐고 네. 아마 이제 첫 번째 소아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좀 긴밀하게 잘 모니터링하면서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나 이제 CT도 찍어보고 했는데 다행히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합병증 없이 경미한 폐렴 정도 소견만 CT에서 경미하게 보이고 예. 네. 항바이러스의 치료 없이 좋아졌다 이제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한 케이스 가지고 모든 소아가 이렇다고 전혀 안심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첫 번째 케이스를 좀 잘 봤다는 데서 이의가 있겠고 또 이제 소아는 좀 성인하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소아 치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예. 이제 소아 감염 학회에서 또 이제 만들어서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드신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현재는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린 경우에는 또 혼자 격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같이 이제 부모라든지 간병해 주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예. 네. 뭐 이렇게 다른 접촉 없이 또 보호 장비를 잘 갖추고 소아를 돌봐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신 게 있어서 이제 혹시 이제 앞으로 이제 소아 환자들에 대한 그걸 적용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제 증상이 경미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하지만 저희가 각자 가장 걱정하는 계약이 있는데요. 예. 이제 계약을 할 경우에 어떤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기 어렵고 또 좀 이미 확산된 다음에 발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약할 때 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는 것도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어린 아이가 어린이죠, 어린이. 예. 그 항바이러스 없이 자연 치유됐다는 거는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약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경과가 되니까 본인의 그런 능력으로 치유가 그냥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보통 그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항바이러스라는 게 여기에 딱 맞게 나온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떤 약을 쓰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임상 시험 중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서 오래된 약에서 항말라리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이 이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효과성이 어느 정도만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칼레트라 같은 항바이러스제도 이미 사용하던 안전한 약인데 과연 코로나19에 이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데 일단은 아직 있을까 정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도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네라는 단계까지 온 겁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많이 진행돼서 그런 분들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좀 예. 비교적 초기에 투여하면은 좀 바이러스 양을 놓치는데 좀 효과가 있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하게 중증, 위중 상태로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좀 항바이러스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안전한 그 용량을 조금 벗어나면은 좀 부작용이 심해진다든지 네. 그런 용량에 대한 폭이 좁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여가 부작용이 있을까봐 예. 신중한 투약이 필요한 약이 되겠고 네. 일단 아이가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처음에 그 이제 초기 환자가 있을 때는 경증 환자도 잘 모니터링해서 봤는데 네. 대구같이 이제 폭발적으로 중환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환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좀 어려울 수도 예. 네.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소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잘 관찰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바로 이제 중환자 치료라든가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잘 봤는데 네.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예후가 또 나쁠 수가 있어서 일단 최대한
폭발적인 증가를 계속 막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좀 생소한 의학 용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보도를 보면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더 잘 아시는 예. 경우도 있겠지만요. 보도를 요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는 이제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취약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알아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중증 이상의 위중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면역 저하 상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위중한 상태가 갈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20대에서 중증 1명, 위중 1명이 있고 40대도 위중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이 생긴 다음에 좀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네. 우리 장기를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면역이 정상인 분들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까? 그냥 나쁜 공격수 한 10개가 들어오는데 수비수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수비수가 100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장기도 멀쩡한 장기도 뭐 침범하고 이래서 안 좋아지는 그런 겁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면역세포가 직접적으로 장기를 침범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네. 혈관 확장이 너무 많이 되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고 또 거기 이제 물이 새서 이제 부종이 잘 생기고 여러 가지 흉막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심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장기의 부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염증 반응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네. 나오는 그런 방어 기제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앞으로 좀 어떤 변수가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비단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감염증,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진균이라든지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종양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미 알려져 있는 현상이고 또 우리가 사이토카인을 이제 폭풍을 임상적으로 이제 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간이나 비장이 부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그러면 치료제에서 적절한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나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면역 억제제를 좀 투여하면서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에서도 이제 좀 경험이 있고 중환자를 보실 수 있는 의료진이라면 아마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적절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하실 수는 있겠는데 물론 이제 예후가 다 좋을 수는 없겠고 이제 얼마나 빨리 장기 손상을 예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잘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 국가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는 이런 젊은 분들이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미국의 해변에는 20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경고하는 게 20대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경고를 지금 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이 소규모 집단 감염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진자 중에서 거의 80%도 집단 감염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거잖아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혜강 교회에서 2차 감염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보니까 해당 교회 신도의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 은혜강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또 직장 동료 아니면 가족 등등의 2차 감염은 정말 이게 막기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확진이 되게 덜 퍼지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격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추가적인 접촉과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조기에 격리를 하려면 조기에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심되시는 분도 자가 격리를 잘 따라주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교회의 신도 중에는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또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 격리가 일어나기 전에 접촉했던 그런 분들의 감염 가능성
그리고 그런 분들이 빨리 발견한다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3차 감염 전파 가능성. 그래서 지금 신도의 직장 동료 같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격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가족이나 추가 전파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좀 역학조사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예. 만약에 저희가 조기에 이제 격리를 해서 차단을 했다면 그 잠재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감염력이 있을 때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으로 이제 추가적인 전파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얼만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차단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집단 감염이 앞으로 더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종교시설이나 밀집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내놨고 아까 저희 리포터에서도 보셨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체육,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은혜강처럼 그 종교 시설에서 생길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를 분무하고 이런 예배 사건이 3월 1일하고 3월 8일 날 네. 저희가 한창 그 종교 모임에 대한 우려를 할 때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그걸 밸브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만큼 세게 잠글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발생을 봐서 그래서 초기에 했던 그런 조치들이 조금 미약했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이러한 집단 시설에 대한 어떤 방역을 할 때 7가지 지침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네. 아까 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라, 뭐 위생 관리를 해라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거기를 준수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네.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이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게 좀 뭔가 명확하고 좀 세부적으로 지침을 줘서 이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드는 노력들이 이제 예.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계약을 앞두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당부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네.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계약했을 때 안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큰 관건이 되겠는데요.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방역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좀 미리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기 전에 네. 좀 미리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들 교실의 간격은 어떻게 뛰고 예. 실제로 그 학교가 그게 가능한지 교실이 너무 좁고 공간이 없으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손 씻기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세수대 같은 건 준비가 됐는지 급식은 어떻게 밥을 먹을 건지 네. 이거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학교를 폐쇄할 건지 또 이제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건지 조금 네. 뭔가 각 학교 단위별로 좀 구체적인 이런 매뉴얼이나 대응 감염 관리 계획을 만들고 그걸 또 상부에서 한번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추가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이번 앞으로 보름간이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강력한 앞서 언급했던 뭐 종교, 체육, 유흥시설 보름간 중단이라 이거는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지금 앞서 뭐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훨씬 잘 지켜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함께입니다. 다 함께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일부라도 못 하시게 되면 이제 효과가 없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발견 못한 감염자가 있다고 이제 어딘가에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그분이 이제 전파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가 보통 한 2, 3주 정도면 물론 예외도 있지만 2, 3주 정도면 대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염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네. 모든 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감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전파 없이 없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 함께 동시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2월 28일까지 시행된 설문조사긴 한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개인적인 위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대부분 90%, 95%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한 5% 정도에서는 뭐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기 이런 분이 계시면 자가 격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예. 또 60%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서로 잘 할 거라고 대답을 했지만 또 보통이다라든가 뭐 그렇지 않을 거라든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조금 일부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뭐 방송이나 어디 광고를 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그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에서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각 지역 공동체 단위로 새마을 운동을 예를 들면 뭐 이장님, 뭐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거리를 떼어야 되겠지만 네네. 좀 가르쳐주고 또 스스로 다 같이 하자는 작은 공동체 단위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다 같이 함께 또 좀 잘 이해 못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잘 가르쳐드리고 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옆 친구가 기침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친구 있잖아요. 그럼 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네, 요새 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각하니까 대중교통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요새는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번 통화를 하면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도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일단 해외 상황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역들이 많아서 또 그로 인해서 영유입 사례도 나오고 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이제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한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또 장기간 체류했던 사람들에게는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 이런 발표를 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한다는 거죠? 예. 네, 우선은 많은 것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검사 수라든지 인력 동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전수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예를 들면은 검사에서 음성이면 괜찮은 건가를 봤을 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이라고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자가격리를 해서 그 중간에 감염력이 생기는지 증상이 생기는지를 좀 보는 것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서로 들어오는 분을 이제 하기 전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해외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 금지령을 내렸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시는 분의 87%가 이제 국내 분이라고 하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많이 줄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런 식의 이제 해외 여행을 네.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좀 그런 분들 좀 자제하시고 최대한 해외로 나가시는 것을 좀 자제하셔서 그분들이 어차피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대한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또 자국민이 좀 출국하시는 것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좀 자제하시는 노력들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다 해외 여행을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지금 외국으로 뭐 여행 가거나 나가려는 사람은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